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0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10포인트 내려서 0.3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르면서 0.2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매도를 가세하면서 개인이 이렇게 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또 애매한 위치에서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또 나왔죠. 네. 어제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자산 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 첫 언급했고요. 4월 FOMC 의사록이 이제 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의사록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공지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증시에 나쁘거나 아니면 크게 증시에 좋거나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이제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의사록이었고요. 지금 당장에는 막 그런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상승 동력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회의록을 보면 일단은 물가의 일시적인 상승 후 완화 의견이 이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계속 그 의견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에서 FOMC죠. 향후 테이퍼링 논의 시작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19일 공개한 지난달 27일에서 28일 FOMC 의사록에는 몇몇 참석자는 경제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경제가 이제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을 하면 향후 회의들 중 언젠가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 중에 몇몇 정도가 이제는 앞으로 좀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요. 언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증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록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는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와 지금 경제가 두 양방향으로 이제 양갈래길로 이렇게 같이 평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우세를 해서 경기가 아주 죽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좀 많이 된 국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서 서서히 이제 이 확산세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사멸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분명히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풀었던 돈들을 끌어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증시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외국인이 이탈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다음 달 옵션 만기까지는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죠.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일단은 계속 증시를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 버텨왔고
60일선 근처에서 지키면서 이 정도로 계속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어제 나스닥과 다우가 좀 많이 내리다가 막판에 다 올렸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물가랑 이런 것도, 네. 지수 선물은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장 초반과 장 후반이 너무, 어, 가격이 달라서,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어제 심각하게 폭락을 했고요. 한번,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안정화된 모습이 아니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3,200원 올라서 46,050원 마무리했고요. 7% 올랐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반등을 강하게 해줬네요. 자, 그래서 차트부터 보면 딱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했고요. 사실 21선을 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을 좀 해줬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5만원을 도전하러 가는 듯 하네요. 그래서 요때와 같은 좀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이렇게 천천히 좀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횡보를 할 듯 하면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바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늘 뭐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네요. 근데 어느 정도 터졌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좀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혹시 요 정도까지 바로 좀 올려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 정도가 이제 47,000원, 8,000원 정도네요. 그래서 5만원은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정도, 네, 47,000 후반 정도가 큰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 정도에서 이제 확실하게 좀 힘을 받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한번 47,000 후반대를 한번 딛고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M자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MSCI 리밸런싱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을 중점으로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MSCI 리밸런싱의 사례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HMM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이 이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이 11월 30일에 네, 반기 MSCI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MSCI 이 편입 발표를 요때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반등을 시켜서 네, 자리를 잡고 바로 며칠 뒤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서 오히려 거기보다 많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밸런싱 당일에는 이렇게 바짝 올리다가 결국에는 종가까지 이렇게 밀어내리는 네,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어, 일단은 네, 두산중공업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HMM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5월 28일에 리밸런싱이죠. 그래서 오늘이 5월 20일이기 때문에 5월 20일이고 오늘 장 마무리했죠. 그러면 5월 21일, 그 다음에 20, 22, 23은 이제 주말이고 24일, 25일, 26일, 27일. 그래서 다음 주 하고 이제 내일이 딱 이제 HMM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이 정도에서 저항을 좀 받다가, 한 이틀 정도를 바짝 올리고, 네,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이 HMM이 리밸런싱 이후에 저는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익절을 좀 하고 잠시 나오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일단 외국인 145만 주 오늘 매수했고요. 기간 6만 2천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거 MSCI 발표되고 나서 계속 매도했는데 이제 좀 시원하게 들어왔죠. 자, 그 주체가 이제 모관서울입니다. MSCI 리밸런싱 때 주로 이제 JP모간과 모관서울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모관서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밸런싱을 미리 준비하는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연기금이 또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계속 동일한 포지션, 사모펀드는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하였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고 저는 MSCI 리밸런싱에 의해 네, 5월 27일, 28일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7일까지 바짝 오를 거고요. 28일에는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오후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5월 28일 아침에 뭐 팔거나 아니면 5월 27일에 매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네요. 만약에 나는 정말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쭉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사실 이렇게 이 일목균형표를 보았을 때 아주 긴 이 음웅그름을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HMM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6월에 이 전환사채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나오면서 만약에 산업은행이 차익 실현을 좀 해버리면 주가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니고 제3자 포스코나 현대 쪽으로 넘긴다면 이제 사기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인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또.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5월 말에 네, 잠깐 이탈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던 걸 보면요. 오늘 시간에는 뭐 45,850원 정도로 마무리했고 뭐 크게 시간 외에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뭐 바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자, 바로 수익 전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HMM 공매도 잔고 한번 볼까요? 네, 공매도 잔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의 공매도 잔고는 아이고, 요거 두산중공업이고요. HMM은 또 증가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HMM의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30만 주에서 179만 주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80만 주까지 증가를 좀 했고요. 오늘은 네, 거래량이 좀 줄었죠. 어제는 98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 상환이 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나?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간 서울이 매수를 주로 했는데 모간 서울이 이제 공매도의 주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좀 급등시켜서 좋고요. 오늘 공매도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 뭐 거의 오늘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공매도 비율은 12만 2천 주로 해서 0.82%고요. 네. 최저로 떨어졌죠. 공매도 재개 이후에 최저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보시면 신용 융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용 금액들이. 그래서 200만 주 가까이 증가했던 게 이제 120만 주까지 신용이 하락을 했고요. 이번 하락을 뭐 견디지 못하고 신용 상환이 된 건지 일단은 그렇게 신용이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HMM 내일도 거래 이 정도 아니면 그 이상 터트리면서 좀 시원하게 올렸으면 하네요. 네. 그간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대차장고 한번 볼까요? HMM의 대차장고를 보면 대차장고는 3,100만 주로 거의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정과 당일은 거의 비슷하고요. 당일이 또 147만 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보다 160만 주 추가로 더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11.56%로 네, 또 12%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좋게 진행이 되었고 장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힘을 보여줬습니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MM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볼 게 있는데 의견을 좀 보시면 이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5,800원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 의견 홀드 유지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네. 지금 주가가 거의 4만 후반대인데 그거를 지금 25,8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리포트를 내버리면 그냥 주가를 내리겠다라는 얘기죠. 억지로 그냥 끌어내리겠다. 네,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 25,800원이면 시가총액이 거의 3분의 1토막이 3분의 2 토막이죠. 그래서 지금 15조라고 친다면 3분의 1이 10조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HMM의 이 컨센서스가 많이 변했습니다.
종합 정보를 좀 보시면 HMM의 컨센서스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디죠? 실적이 몇 밑인가요? 네,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었죠. 1분기가 2021년 1분기가 2조 4천억에 9,600억이었는데 더 증가를 해서 이제 1조 넘었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해서 네, 총 1년간 10조 매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조 9천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3조 8천억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수정이 되지 않고 네, 이렇게 1년치를 추정했다고 한다면 저는 4조 이상 충분히 가고요. 5조, 6조도 네, 7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OE가 이렇게 좋은 기업이 96%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최소 4조라는 기업이 네, 목표 주가가 10조라고요. 지금 15조인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뭐 좋은 내용은 써놨더라고요. 좋은 내용은 써놨는데 왜 저렇게 목표 주가를 낮게 잡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SCFI가 이제 내일 또 발표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주로 이제 이 운임 지수를 많이 봐야 되죠. HMM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 이번 주도 급등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뭐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를 유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큰 실적을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이제 선박을 늘리고 있고 임시 선박을 계속 투입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운임 지수만 유지를 해도 계속 HMM의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지속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전환 사채 이슈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6월 말 만기 예정인 1190차 네, 전환 사채 상환 혹은 전환에 대한 결정된 사안은 없다. 1분기로 인해 뭐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고 뭐 주가를 어떻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요 리포트는 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식이 하나 나왔고요. HMM의 23번째 임시선박 출항, 수출물류 지원 최선 이렇게 하고요. 부산에서 출항한 1800TU급 다목적선 우라니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선은 많은데 배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하니까 임시선박이 벌써 몇 번째죠 지금이? 23번째라고 하죠. 네, 이렇게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입을 좀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건 있죠. 네, 이렇게 실적이 증가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피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크 찍고 어느 정도 내려오더라도 HMM에 지금 고정 이 수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25,800원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 HMM에 따르면 네, 이번 회에 투입된 임시선박은 부산에서 출항한 1800TU급 다목적선이다. 네, 그래서 1474의 TU의 화물이 실렸다고 하고요. 미국 동안에 위치한 네, 서베너에 직기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선박이 나가고 있다. HMM은 계속 실적이 증가할 것이고 주가도 지금 당분간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좀 쉬어가면서 가거든요. 이게 HMM은 쉬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21선 찍고 그냥 우상향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쉬어가는 게 아니고 우상향 하는 거기 때문에 HMM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주식을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야, 이쯤 되면 많이 올랐겠지. 이제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매도하시나요?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21선이 왜 이 황금선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왜 진하게 끊었는지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상승 흐름을 탄 이 종목들은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유사하게 움직여서 투자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21선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점 있죠. 신규 투자를 하실 때도 21선과 가까워지는 지점, 요런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 지점을 잘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딛고 반등을 하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요런 종목이 21선 아래로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상승 흐름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좀 이렇게 아래로 꺾이기 시작한다. 그런 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21선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냥 갈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HMM은 뭐 걱정 없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고 저는 5만 원 이상 바짝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정도까지 28일까지 한번 쫙 올리고 5만 3천 원 뭐 이 정도까지 올리고 한번 마무리했으면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HMM 인생의 최고의 종목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힘도 좋고 지루할 틈도 없고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이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